참, 여러분. 3년 동안 실종되었던 남편이 돌아와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좋다. 그러자. 그러고 집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제 700억 펜트하우스로요. 당신이 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재활용 못하게 버려줄게요. 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시려요. 3년 전 강릉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멀쩡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먼저 3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25번째 기념일. 남편은 항상 그런 날을 챙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여보, 강릉 가자. 우리 신혼여행 갔던 그곳으로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강릉 바다는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젊은 시절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떠났던 그곳. 바닷바람 맞으며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모래사장. 이제 50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법 같은 곳이었지요. 그날 아침 남편은 유독 들떠 보였어요. 여보,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농담처럼 한 말이 예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강릉에 도착해서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씩 돌아봤어요. 처음 손잡았던 카페, 키스했던 등대 아래, 결혼 약속했던 해변. 모든 게 그대로였고 우리 사랑도 그대로였어요. 해가 질 무렵 남편이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배탈 난 줄 알았는데 점점 불안해졌지요. 여보, 여보. 소리 지르며 찾아다녔어요. 화장실 주변, 상가, 바닷가. 하지만 남편은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 접수하고 수색대가 나왔지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 실족 사고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이 말했어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내 남편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함께 산. 제가 가장 잘 아는데 물을 무서워해서 깊은 바다엔 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더 조사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저는 혼자가 됐지요. 서울로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함께 산 낡은 아파트에서 매일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발소리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문 열어보면 이웃 아저씨나 택배 기사였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주저앉았어요. 밤마다 남편 베개 냄새 맡으며 잠들었어요. 아직 그 사람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지요. 옷장에 걸린 정장들 매일 만져봤어요. 언제든 돌아와 입을 수 있게 깨끗이 관리했지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이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지.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야. 하지만 저는 못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다쳐서 못 움직이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현관문 앞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지금 당장 열쇠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여보 왔어라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그런데 어제 정말 그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열쇠 소리. 3년 기다리던 그 소리였지요.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꿈인가 싶어 눈 비볐어요. 문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어요. 몸도 그대로, 얼굴도 그대로. 아니, 더 건강해 보였어요. 3년 전보다 살이 오르고 피부가 좋아졌지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경찰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했지만 난 희망 버리지 않았어요. 매일 이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3년 참았던 감정이 터졌지요. 하지만 남편 반응은 달랐어요. 기억 잃어서 집에 못 왔어. 그게 전부였어요. 자세한 설명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안아주지도 않았지요. 아, 기억 잃었으니 시간이 필요하겠지. 너무 다그치지 말자. 스스로 달랬어요. 3년 만에 만난 건데 성급하게 굴면 안 돼. 하지만 말투가 쌀쌀 맞았어요. 예전 따뜻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남처럼 차갑게. 3년 떨어져 살아서 어색한가. 내가 오해하나. 스스로 핑계댔어요. 그래야 희망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저녁 됐어요. 남편 안방 침대에 누워있길래 저도 조심스레 옆에 누웠어요. 30년 함께 잔 자리에서요. 그런데 헛기침 하더니 말했어요.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 당분간 따로 자자. 새로운 환경, 30년 산 이 공간이 낯설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소리내 말할 수 없었지요. 불편하게 만들까봐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야 한다고 위로했어요.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남편 좋아하는 계란말이, 생선구이. 3년 만에 정성 든 아침상이었지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예전처럼 행복하게.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 깨어났어요. 안방 가보니 여행 가방에서 뭔가 꺼내고 있었어요. 혹시 선물? 돌아와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준비했나? 모른 척 해야지. 가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받는 선물이라니. 주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아침상 더 예쁘게 차리며 기다렸어요. 여보, 거실에서 부르는 소리, 환한 미소 지으며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그런데 손에 선물이 아니라 서류 봉투, 갈색 봉투, 문서 같았어요. 앉아 목소리 심각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지요. 영문 모른 채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병원 서류인가? 기억 잃은 이유가 큰 병 때문인가? 온갖 생각 스쳤어요. 여보, 편히 얘기해. 무슨 일 있어?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든 이해할 준비됐다고 전하고 싶었지요. 남편이 봉투에서 종이 꺼냈어요. 여러 장, 맨 위 제목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이혼 합의서 도장 찍어줘. 목소리 들렸지만 이해 못했어요. 서류 보니 남편 도장 이미 찍혀 있었어요. 뭐라고? 멍하니 되물었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이혼하자. 단호하게. 망설임 없고 미안함 없었어요. 날씨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 막혔어요. 3년 기다린 남편이 돌아와서 이혼이라니. 왜? 왜 갑자기 내 아파트에서 나가? 가능한 빨리.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알던 남편 아니에요. 30년 산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당신한테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목소리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 뒤섞여 손끝 차가워졌어요. 왜 이렇게 변했어? 이게 당신이야. 남편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처럼 30년 산 아내 보는 눈 아니에요. 그 차가운 시선이 가슴 찔렀어요. 심장 빨리 뛰었어요.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3년 억눌렀던 감정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지만 말을 시작하다 목매었어요. 아이 이야기만 해도 가슴 아팠지요.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면서 지난 30년 얼마나 행복했어. 목소리 커졌어요. 주먹 꽉 쥐었어요. 결혼 초 아이 안 생겨서 그때 기억 생생해요. 시험관 시술 받았던 차가운 병원. 실패 소식 들을 때마다 무너지던 제 마음. 그때마다 안아주던 남편의 따뜻한 품. 5번 시술 받았잖아. 실패할 때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울었어. 손잡고 그랬잖아. 여보,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 가장 행복한 부부 되자고. 목소리 떨렸어요. 그때 남편이 그리웠어요. 입술 깨물었어요. 당신 물건들 그대로 뒀어. 면도기, 칫솔, 슬리퍼까지. 혹시 돌아와 왜 내 물건 없어 할까봐 목소리 작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제 3년 시간을 허망하게 만들 수 있어?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절망감 밀려왔어요. 온몸 힘이 빠졌어요. 매일 밤 당신 베개 껴안고 울었어. 당신 냄새 맡으면서 가슴에서 타오르는 느낌. 남편이 입 열었어요. 차갑게. 며칠 생각할 시간 필요하면 일주일 줄게. 온몸 소름 돋았어요. 우선 같이 살기 불편하니 나가서 살아줘. 귀를 의심했어요. 나가서 살아달라고. 일주일 뒤에 보자. 우선 옷만 챙겨나가. 일말에 망설임 없었어요. 계획한 일처럼 담담하게. 그 어조가 영혼을 얼렸어요. 어차피 아파트는 4명이니까 당신 물건만 챙겨나가면 돼. 그 순간 머리 하얘졌어요. 내 명의라고. 30년 산 집이 내 것이라고. 돈 필요하면 위자료 5천만 원 송금할게.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끊어지는 소리 들렸어요. 뚝. 30년 인연, 3년 희망, 모든 게 끊어지는 소리. 가슴 무너졌어요. 몸 차가워졌어요. 피 거꾸로 도는 듯. 농담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 이혼하고 저를 내쫓고 싶어해요. 입안 쓴맛 났어요. 구역질 올라왔어요. 이 사람 내 남편 아니에요. 적어도 사랑했던 강도연 아니에요. 순간 환상 보였어요. 남편 어깨에 뱀 한 마리 앉아있는 듯 차갑게 노려보는 뱀. 누구야? 당신 누구야?
배신감 밀려왔어요. 30년 산 사람이 어떻게? 3년 기다린 아내에게 어떻게? 분노 치밀었어요. 가슴에서 용암 끓는 듯 절망도 밀려왔어요. 3년 기다림, 고통,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한마디 더 들으면 미쳐버릴 듯 일어섰어요. 다리 휘청했지만 억지로. 남편 얼굴 보는 순간 결심 섰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애원하지 않겠다고. 뒤도 안 보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30년 추억, 물건 모든 걸 두고 현관문 잡는 순간 손 떨렸어요. 이 문 나가면 끝이라는 걸 알았지요. 문 열었어요. 바깥 공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 돌아봤어요. 30년 모든 게 있던 집, 그 안에 낯선 사람, 그리고 향했어요. 제 700억 펜트하우스로. 네, 700억 펜트하우스. 남편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제 공간으로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눈 빨갛게 부었고 얼굴 창백.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빛, 분노의 빛이었어요. 차 안에서 웃었어요. 아니, 웃어야 했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5천만 원 위자료라고, 700억 집 주인한테 5천만 원이라고.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 나왔어요. 남편은 몰랐지요. 제 3년 동안 뭐 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제가 누구인지. 3년 전 초라한 아내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한서진의 시작. 사실 남편에게 말 못한 비밀이 있어요. 큰 비밀. 남편 알면 기절할지도. 3년 전 실종 당시 작은 화장품 회사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작은 회사. 그때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였지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고 저는 집에서 작은 사업으로 용돈 벌어보자 했어요. 한서진 브랜드로 시작. 제 이름 딴 거. 천연 재료로 피부 좋은 화장품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 집방 하나 작업실로 밤늦게 연구, 제품 만들었어요. 손톱 밑 크림 끼고 손가락 갈라질 때까지 남편은 응원해줬어요. 여보, 내가 만든 크림 정말 좋더라. 내 손 봐, 부드러워졌어. 우리 아내 대단한 사업가 될 거야. 핸드크림 발라주며 웃던 모습 생생해요. 그 따뜻한 손길, 격려의 말, 그때 소소한 행복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사업 쉽지 않았어요. 한 달에 몇십 개 팔리는 정도. 포장 라벨 붙이기, 배송 직접. 영세했어요. 가끔 10개도 안 팔릴 때. 남편 위로해줬지요. 괜찮아 여보, 좋은 제품은 알아봐줄 사람 있을 거야. 포기 마. 그런데 3년 전 실종 그날 밤. 이제 생각해도 아이러니해요. 가장 절망적인 날이 전환점이 됐으니까. 강릉에서 서울 돌아와 절망에 빠져 TV만 봤어요. 그런데 귀를 의심하는 소리. 요즘 푹 빠진 제품 있어요. 한서진 브랜드. 내 이름이 TV에서 유명 배우 김지수 씨 일상 프로그램. 마스크팩 붙이고 있는 모습. 이 마스크팩 대박이에요. 지금까지 써본 것 중 최고. 붙이고 자면 다음날 피부 달라져요. 촉촉함 달라요. 제품 들고 카메라에 보여주며 극찬. 숨기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써보세요. 꿈인가 싶어 눈 비볐어요. 하지만 정말 제 제품 전국 방송.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 알아봤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우연히 사용해 추천했다고. 방송 끝나자 휴대폰 미친 듯 울렸어요. 한서진 브랜드 맞나요? 김지수 쓰는 마스크팩 사고 싶어요. 당장 받을 수 있나요? 재고 얼마나? 동네 아줌마들 다 사고 싶대요. 밤 12시 넘어서도 주문 전화. 남편 걱정으로 정신없는데 주문 받느라 혼란스러웠어요. 다음날 홈페이지 주문량 보니 믿기지 않아요. 하루에 평소 몇 달치, 아니 1년치. 시작에 불과했어요. 소셜미디어 검색어 상단. 인플루언서들 후기 올렸어요. 김지수 추천 마스크팩 대박. 하루 만에 피부 밝아졌어요. 재고 순식간에 바닥. 집에서 만든 몇백 개 사라졌어요. 주문 폭주로 배송, 한 달 지연, 고객센터 전화. 하루 다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 찾아다녔어요. 사업 잘 되지만 남편 없는 성공, 무슨 의미? 주말 강릉 오가며 사진 보여주고 본 적 있냐 물었어요. 사업 바빠도 그건 포기 못했어요. 남편 돌아오면 의미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남편 찾기와 주문 처리로 정신없는 나날. 중국, 일본 주문 시작. 김지수 소문 아시아 퍼졌어요. 미국, 유럽까지 영어 메일 쏟아졌어요. 혼자 감당 못할 상황.
24시간 공장 돌려도 수급 힘들었어요. 직원 고용, 공장 확장, 제품 라인 늘려야, 연구팀 꾸려야. 사장님,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컨설턴트 말. 고민했어요. 남편 없는 상황에서 큰 사업 벌려도 되나. 하지만 남편 돌아왔을 때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자랑스러운 아내 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공장 개설, 홍보 적극. 투자금 필요했는데 은행 대출 1개, 용기 내 투자자 만나기. 처음 프레젠테이션 떨렸어요. 50대 아줌마가 대기업 임원 앞에서 한서진 브랜드 성장 가능성 무한합니다. 천연 화장품 시장 커지고 품질 입증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담아 처음엔 50대 아줌마 무슨 사업이냐 시선. 하지만 매출 자료, 후기 보여주자 태도 달라졌어요. 성장률 실제예요? 김지수 효과 이 정도라고? 대박이네요. 결국 100억 투자 유치. 그 돈으로 공장 확장, 마케팅 늘리고 연구진 영입. 사실 실종 후 슬픔 잊기 위해 사업 매달렸어요. 밤늦게 일하면 남편 생각 덜하니까. 사장님 새벽까지 일하시네요. 집에 가세요. 일이 더 편해요. 직원에게 농담처럼 했지만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듯. 1년 지나 매출 500억 넘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1년 전 한 달 몇십만 벌기 힘들었는데 이제 월 수십억. 2년 지나 3천억, 지금 5천억 가치 화장품 회사. 직원 100명 넘고 30여 나라 수출 글로벌 브랜드. 하지만 여전히 낡은 아파트 살았어요. 남편 돌아올 수 있게 물건 그대로. 칫솔, 면도기, 슬리퍼, 마시다 만 커피컵까지.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마음 한구석은 기다리는 아내.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새집 준비. 700억 강남, 펜트하우스 매수. 한강 내려다보는 최고층 100평. 꾸밀 때 가장 행복. 커튼, 침대, 이불, 소파, 주방 가구 직접 고르고 예쁘게. 하나하나 남편 취향 생각. 이 소파에 앉아 신문 읽겠구나. 이 침대에서 함께 잠들겠구나. 상상하며 행복했어요. 남편 서재도 정성스레. 클래식 음악들을 최고급 오디오, 가죽 소파, 읽고 싶어 하던 책들 가득. 여기서 함께 차 마시며 책 읽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안방도 베이지 톤, 킹사이즈 침대, 이탈리아 시트. 드레스룸 남편 옷 미리 사다. 명품 정장부터 캐주얼, 사이즈 맞춰 좋아할 색상 디자인으로. 당신 돌아오면 함께 누릴 거야. 고생 끝이야. 혼자 와인 마시며 상상. 하지만 두려움도. 집 꾸며놓았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빨리 지워버렸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다독였어요.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이혼 요구. 제 성공 말할 기회 없었지요. 어떻게 변했는지, 큰 사업 이뤘는지, 간절히 기다렸는지. 5천만 원 위자료. 웃겼어요. 회사 하루 매출 그보다 몇십 배, 펜트하우스 화장실 하나 가격보다 비싼데. 집 나와 운전기사 전화. 차 대기시켜줘. 목소리 차갑게. 3년 전 나약한 한서진 이미 죽었어요. 지금 다른 사람. 몇 분 후 검은 세단 도착. 제 전용 기사 김 기사님. 사장님 어디로? 집으로 펜트하우스로. 김 기사님 제 상황 알아요. 3년 두 곳 오가는 걸 봤지요. 네, 진짜 집으로. 차 안에서 뒤 돌아봤어요. 30년 산 아파트, 아내 낯선 남자. 이제 끝. 그 사람과의 인연. 차 출발. 강남 향하며 생각. 이제 시작이야. 진짜 한서진의 시작. 창밖 서울 시내 스치며 다짐. 남편 왜 배신했는지 진실 밝혀내겠다고. 대가 치르게 하겠다고. 5천만 원이 30년 값이라고. 절대 쉽게 끝나지 않아요. 밤 깊어. 펜트하우스 창문 너머 서울 불빛 반짝이지만 마음 어둠. 소파에 앉아 무릎 끌어안고 남편 차가운 표정 떠올라. 무표정한 얼굴, 감정 없는 목소리. 정말 알던 사람인가. 시계 봤어요. 밤 11시. 박 비서님 아직 일할 텐데 미안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강 바라보는데 휴대폰 울렸어요. 심장 쿵. 혹시 남편? 마음 바꾼 건가? 하지만 박 비서님. 여보세요? 사장님 죄송해요. 이 시간에. 목소리 피로 묻어. 하지만 중요한 정보 찾은 느낌. 괜찮아요. 어떤 내용? 남편 경찰 진술 확인했어요. 심장 빨리 뛰었어요. 진실 다가가는 듯 빨리 말해줘요. 남편 말씀과 일치해요. 강릉 실종 당시 기억 잃었다고.
그리고 박씨 아저씨가 바다에서 발견해 생명 구했다고. 박씨 아저씨 이름 머릿속 각인. 박씨 아저씨요? 네, 그분이 작은 의원 데려갔고 기억 잃은 남편 3년 강릉 생활했다고. 3년 강릉에서? 이상해요. 강릉 그리 크지 않은데 제가 찾아다녔는데 왜 못 만났을까? 주먹 꽉.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 3년 강릉 찾아다녔는데 더 자세한 내용 없나? 병원은 동네 작은 의원 박씨 아저씨만 정확히 알 것 같아요. 3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네요. 그런 듯해요. 실종자 돌아왔으니 수사 필요 없다고 분노 치밀었어요. 어떻게 대충 처리하나? 사장님 더 조사 필요해요. 맞아요. 파헤쳐 봐야 해요. 박씨 아저씨 먼저 찾아야겠어요. 그분 만나면 알 수 있을 듯. 주소 알아봐 줄까요? 네, 빨리요. 내일 당장 만나고 싶어요. 알겠어요. 새벽까지 찾아볼게요. 고생시켜 미안해요. 아닙니다. 사장님 일인데. 전화 끊고 창밖 봤어요. 한강 검게 흘러. 당신 3년 만에 돌아와 이혼 이유 알아야겠어. 마음속 차가운 다짐. 남편 얼굴 떠올라. 오늘 아침 냉정한 표정.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당신 죽을 병 아니면 왜 이러는지 납득 안 돼. 손 꽉 쥐었어요. 아파도 신경 안 썼어요. 이유 듣고 당신 처분 결정할게. 처분. 입안에서 차갑게. 예전 저라면 못 쓸 단어. 하지만 이제 달라요. 더 이상 나약한 사람 아니에요. 진실 쫓고 어떤 진실이든 두려움 없이 맞을 준비된 여자. 3년 고통이 저를 단련시켰어요. 매일 울며 잠들던 시간, 찾아 헤매던 절망. 결국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밤새 못 잤어요. 머릿속 시나리오 돌아다녀. 왜 이런지, 3년 뭐 했는지, 다른 여자 있나? 새벽 5시, 잠시 눈 붙였는데 1시간 안 돼. 박 비서님 전화에 깼어요. 사장님 찾았어요. 정말? 잠 순식간에 깼어요. 박철수 씨, 강릉 주문진읍 어선 운영. 주소 있어요? 네, 카톡 보낼게요.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 좋아요, 회사 업무만 보고 내려갈게요. 운전기사 불러줄까요? 아니요, 직접 운전할게요. 혼자 시간 필요해요. 회사 들러 급한 일 처리. 이사회 보고서, 신제품 일정, 해외 바이어 화상회의. 하루 종일 걸릴 12시간 만에 끝냈어요. 집중력 예리했어요. 분노가 날카롭게 만들었나? 사장님 일찍 가시네요? 네, 급한 일 있어서. 부사장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설명 안 했어요. 지하주차장 제 차 타고 강릉 향해. 영동고속도로 익숙한 풍경. 3년 수없이 다녔던 길, 산길, 터널, 휴게소. 하지만 오늘 새롭게 느껴졌어요. 진실 가까워지는 느낌. 예전엔 절망감 밀려왔어요. 오늘 못 찾으면 어떡하나 두려움. 지금은 확신. 오늘 뭔가 찾아낼 거야. 1시간 운전하니 목말라. 긴장해서 그런가. 2시간 더 가야 하니 횡성 휴게소 들렀어요. 커피 사서 야외 테이블 앉았어요. 가을바람 선선. 하지만 마음 차가웠어요. 눈 감고 숨 고르는데 휴대폰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불길한 예감. 심장 쿵. 혹시 남편. 여보세요? 처음 아무 소리 안 들려. 여보세요? 다시 말하니 익숙한 목소리. 남편. 온몸 긴장. 커피잔 손 떨렸어요. 어차피 당신 나가서 살아야 하니까. 어제 냉정함 그대로. 당신 짐 정리하려고 전화했어. 가슴 쿵. 아직 희망 있었나 봐요. 지금 이사짐 센터 왔는데 물건 어디로 보내면 돼? 이사짐 센터? 커피 흘러 바지 묻었어요. 뭐라고? 어차피 나갈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듯. 사무적. 주변 소음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 웃음. 차 소리 다른 세상처럼. 어디로 보내라고 재촉. 30년 산 아내에게 할 말도 아니에요. 아직 정리 안 됐는데 벌써 짐 빼라고. 빨리 말해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 마지막 희망 뚝. 이 사람이 정말 남편? 어떻게 이렇게 차갑지? 분노 치밀었어요. 가슴 뜨거운 게. 하지만 해방감도.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다는 확신. 숨 깊게 들이마시고 차갑게. 버려. 뭐? 당황한 듯. 버리라고 새로 사면 그만이니까. 정말 버려도 돼. 네, 버리세요. 제게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라 하니 깔끔하게. 30년치 모두 버리세요.
전화 너머 당황한 숨소리. 저도 제 말에 놀랐어요. 이렇게 단호할 줄. 내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전화 끊고 손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심장 빨리 뛰어 숨쉬기 힘들었어요. 버려 30년 추억 버리라고. 하지만 후회 없었어요. 속 시원. 끝 확인했으니까. 화장실 찬물 세수하고 거울 봤어요. 눈 충혈됐지만 새로운 빛, 분노의 빛. 정당한 이유 없이 모욕했다면 참지 않아. 거울 속 제게 다짐, 지옥 끝까지 파멸시킬게. 차 다시 타고 운전, 마음 다잡고. 강릉까지 1시간. 진실 다가가고 있어. 고속도로 벗어나 강릉 시내 바다 냄새 진하게. 3년 맡았던 냄새인데 오늘 다르게. 예전엔 절망, 지금 확신, 주문진항 향해. 골목길 지나어선 정박한 항구. 차 내리자 바람 스치고 갈매기 울음, 파도 소리. 박철수 씨 찾기 위해 물어봤어요. 박 선장님, 저기 파란 어선 옆. 요즘 그물 손질, 파란 어선 쪽 걸어. 발 아래 젖어 조심. 바다 냄새 생선, 비린내 코 찔렀어요. 어선 옆 60대 남자 그물 손질, 햇볕 그을린 얼굴, 거친 손. 평생 바다 산 사람. 박철수세요? 고개 들어 제 얼굴 봤어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강도연 찾는 한서진입니다. 표정 굳어, 당황 기색, 그물 내려놓고 강도연 씨요. 긴장 묻어. 네, 3년 전 아저씨가 바다에서 구한 제 남편. 아, 아내분이셨군요. 복잡한 감정. 네, 그때 일 자세히 듣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주변 둘러보고 여기서 말하기, 그러니 카페로 가시죠.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듯. 항구 근처 작은 카페, 바다 보이는 창가. 커피 주문하고 조심스레 입 열었어요. 3년 전 새벽 조업 돌아오던 길. 파도 거세바위 근처 사람 쓰러진 걸 봤어요. 가슴 조여. 의식 없고 머리피 흘렸어요. 파도 휩쓸려 바위 부딪힌 듯. 그래서 배 태워 병원 데려갔어요. 어느 병원? 동네 작은 의원, 가장 가까운데. 상태 어땠어요? 응급처치 후 며칠 깨어나지 못했어요. 걱정됐지요. 깨어나니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 있는지. 가슴 아팠어요. 저를 기억 못했다니. 그래서 어떻게? 잠시 멈춰. 망설이는 기색. 병원에 김 간호사분 계셨어요. 심장 빨리. 중요한 단서 같았어요. 김 간호사요? 네, 그분이 많이 돌봐줬어요. 표정 어색. 어떻게 돌봐줬나요? 간병 열심히. 기억 못하니 불안해하는데 그분 옆에 있으면 안정 찾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듯 시선 자꾸 피하고. 그 후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신다고? 네, 가끔 마을에서 봤지만 말을 흐려. 더 아는 게 있는데 안 말하려는 듯. 아저씨 제발 아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제 남편이에요. 그냥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 고개 저으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분명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더 안 말하려. 그럼 김 간호사는 어디?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리 일어나 죄송, 일 있어서 그렇게 헤어졌어요. 더 알면서 왜 안 말하나. 병원 향해. 생각보다 작은 병원. 접수처. 김 간호사님 계세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 집에 가셨을 거예요. 연락처나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 죄송, 개인정보 못 알려요. 정보 얻지 못했어요. 시간 늦어 호텔 하루 묵고 다음날 다시. 다음날 병원 근처 돌아다녀. 작은 동네라 물어보면 알 거야. 아, 김 간호사. 저기 푸른 아파트 101동 같아요. 대략 주소 알아. 푸른 아파트. 크지 않은 단지. 차 주차하고 101동 찾았어요. 입구 멈춰. 정말 들어가? 안에서 뭐 볼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 돌아갈 수 없어. 그때 아파트 입구 나오는 뒷모습. 키, 어깨 라인 남편, 비슷. 심장 쿵. 천천히 걸어가. 걸음걸이 똑같아. 여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안 들려. 가까이 가서 확인. 조심스레 뒤따라. 심장 터질 듯. 정말 남편. 착각. 아파트 벗어나 길 건너. 더 가까이. 그 순간 남편 얼굴. 하지만 어제 차가운 얼굴 아니에요. 행복한 모습.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숨 막혔어요. 남편 옆 젊은 여성. 단정 깔끔. 대화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오래 산 부부처럼 이 여자 김간호사구나. 그런 생각 드는 순간 뒤에서 뛰어나오는 작은 아이. 10살쯤 가방 메고 학교 돌아오는 듯 남편 향해 달려 소리. 아빠. 남편 품에 안겨. 남편 아이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 우리 소은이 학교 잘 다녀왔구나. 따뜻한 목소리. 30년 들었던 그 목소리. 하지만 다른 아이에게 충격. 여자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아이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아이 아빠라고 부르게 견딜 수 없었어요. 다리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파트 입구 벽 옆 털썩. 다리 힘 안 들어가. 가슴 터질 듯. 숨 쉴 수 없어. 30년 아이 못 가자 가슴 아파했던 우리인데 남편 다른 여자아이 아빠로. 그것도 저 찾아 헤매던 3년 내내. 눈앞 어두워. 현실인지 꿈인지. 멀리서 웃음소리. 내 가족. 남편과 김간호사. 아이. 행복한 가족. 제가 3년 상상했던 모습. 하지만 저 대신 다른 여자. 갖지 못한 아이. 손 떨려. 온몸 떨려. 이게 현실. 진실. 남편 3년 찾지 않은 이유. 어제 차갑게 이혼 요구 이유.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까. 저보다 젊고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딸. 저는 과거 불편한 흔적. 새로운 행복 위에 지워야 할 존재. 그래서 차갑게 이혼하자고.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 눈물 흘렀어요. 3년 참았던 눈물 쏟아져. 지나던 사람들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멀리 가족 모습. 아이 손잡고 김간호사 다른 손. 완벽한 가족.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생각 못했어요. 머리 하얘.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폰 울려. 박비서님. 사장님 어디세요? 회사에서 찾고 있어요. 네, 강릉에. 목소리 제대로 안 나와. 괜찮으세요? 목소리 이상한데. 괜찮아요. 오늘 서울 못 갈 듯. 무슨 일? 내일 이야기할게. 전화 끊고 다시 앉아. 해지기 시작. 아파트 불 켜져. 저 위 어딘가 남편 새로운 가족과 저녁 먹고 있겠지. 김간호사 만든 따뜻한 밥 먹으며 아이 학교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시간. 그동안 저는 혼자 울며 그리워했는데 일어나야 해. 이대로 안 돼. 하지만 어디로? 집으로. 이제 제 집 아니에요. 남편 이사짐 불러 물건 버렸을 테니까. 펜트하우스? 공허할 듯. 남편 위해 준비한 모든 게 의미 없어. 그래도 일어나 비틀거리며 뒤 돌아봤어요. 푸른 아파트 101동. 남편 새 보금자리. 3년 찾아 헤맨 남편 여기 행복하게. 저 기다리는 아내 잊어버린 채 차 타서 엔진 켜. 어디로든 떠나야. 더 이상 아픔 견딜 수 없어. 강릉 시내 벗어나 강릉 불빛 작아져. 제 마음도 작아지는 듯. 하지만 분노 생겨나. 어떻게 30년 산 아내 배신할 수 있나. 핸들 꽉. 이제 끝.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대가 치르게 할게. 그날 밤 강릉 작은 호텔에서 한숨도 못 자. 침대 누워 천장만 봤어요. 남편 다른 여자아이와 웃는 모습 떠올라. 아빠, 그 목소리 귓가 맴돌아. 제가 평생 듣고 싶던 말 다른 아이가. 시계 봐요. 새벽 3시. 잠김이 없어. 어차피 이혼할 거면 묻고 살아야 하나. 진실 모른 척 조용히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맞서야 하나. 두려움 망설임 분노 절망. 여러 감정. 왜 차갑게 이혼 요구했는지 이제 알아요.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 과거 정리하고 싶었겠지. 5천만 위자료. 30년대가 그거라고. 분노 치밀어. 새벽 4시 5시. 시간 흘러 잠 안 와. 머리 복잡. 이렇게 당하나. 끝까지 파헤쳐야 하나. 창박동 특이 시작. 일어나 창가. 멀리 강릉 바다. 태양 수평선 천천히 떠오르는 장관. 그 순간 결심. 더럽고 추악한 진실이라도 알아야겠다고. 똑바로 마주. 도망치지 않겠다고. 당신이 날 버리는 게 아니야. 창문 비친 얼굴 보며 중얼. 내가 제대로 재활용 못하게 버려줄게. 이제 가웃었어요. 호텔 나서 김간호사 아파트 다시. 어젯밤 충격 장면 목격한 그곳. 호수 정확히 모르니 경비실. 아저씨 김간호사 아세요? 아, 그분들 아침 새벽 일찍 이사 갔어요. 이사? 가슴 쿵. 어디로? 서울 집으로. 자세한 건 몰라요. 새벽 5시부터 이사짐 차와서 짐 빼더라고. 서울로. 설마 우리 집으로. 온몸 얼어붙. 당신 그렇게 치밀했어? 중얼. 경비 아저씨 이상하게 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주차장 뛰어가 차 타 엔진. 손 떨려 키 제대로 못 돌려. 서울 고속도로 달려. 엑셀 밟는 발 힘. 빨리 가야. 설마 그 여자아이 우리 집 데려갔을까? 불안. 고속도로 달리며 생각. 어제 이사짐 불렀다고 제 짐 빼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짐 들이기? 그럼 30년 산 집에 다른 여자 들어간 건가? 3년 남편 기다리며 보존한 집에 생각만 해도 구역질. 차 더 빨리. 1시간 반 만에 서울. 평소보다 빠르지만 길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단지 보여. 주차장 세우고 엘리베이터. 15층 올라가며 가슴 두근. 집 앞. 현관문 보는 순간 무릎 꺾일 뻔. 문 앞 작은 운동화. 아이 신발. 여자 슬리퍼도. 정말. 그들이 우리 집 들어와 있어. 30년 산 집, 보존한 집에 다른 여자아이 들어와. 문 앞 서 있으니 안에서 아이 웃음. 아빠 이 방 제 방이에요. 그래 소은아, 이제 이 집 우리 집이야. 남편 따뜻한 목소리. 저에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남편 저 발견. 편안한 평상복. 제가 사준 티셔츠. 얼굴 굳어. 어떻게? 저 아무 말 못했어요. 분노 차올라 말 안 나와. 남편 뒤 김간호사 보이고 아이도. 엄마 누구예요? 아이 천진하게. 그 순간 남편 저 밀쳐 밖으로. 나가. 믿을 수 없어. 내 집에서 쫓겨. 지금 당장 나가. 복도로 밀어내 문 쾅. 내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 상상이나? 30년 산 집에서 다른 여자 때문에 복도 혼자 온몸 떨려. 분노 구역질 절망. 몇 분 지나 남편 다시 나와. 겉옷 걸치고 가자. 저 여전히 말 못해. 현실인지 꿈인지. 일단 여기서 나가자. 팔 잡고 아파트 근처 카페 끌고 가. 제발 기계적으로. 머리 하얘. 조용한 카페 구석. 남편 주변 둘러보며 불안. 누가 볼까 걱정. 이제 진실 이야기할게. 먼저 이멸했어요. 저 남편 봤어요. 말할 힘 없어. 사고 당시 정말 기억 잃었어. 혼란스러웠어. 의지할 곳 김간호사뿐. 듣고 있다기보단 멍하니. 김간호사 없었으면 죽었을 수도. 그럼 저는 3년 죽어가며 찾아 헤맨 저는. 김간호사는 5년 전 남편 사별하고 아이와 살고 있었어. 아, 그래서 쉬웠겠네. 홀로 된 여자아이. 남편에겐 완벽한 가족. 처음엔 잠깐 신세. 기억 돌아올 때까지만. 잠깐 3년이. 하지만 아이와 지내며 아버지 되고 싶다는 생각. 아버지. 가슴 돌려내. 우리가 갖고 싶던 아이 다른 곳에서. 그래서 부부로 지냈어. 부부로. 저와 결혼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야. 자부심 묻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자부심. 저 말 못했어요. 충격의 언어 마비. 그리고 3년 지나 몇 달 전 기억. 갑자기 돌아왔어. 그 말의 안에서 폭발. 언제? 석 달 전쯤. 석 달 전. 그때부터 저 기억하고 있었어. 제가 기다리는 걸 알면서 왜 연락 안 했어? 목소리 커져. 이제 이들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정리하러 서울 온 거야. 정리. 저를 정리하러. 이혼하고 공식 아이 아빠 되고 싶어. 공식 아빠. 지금까지 비공식으로. 아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호적 정리. 정말 계획 세웠네. 그 순간 이해. 남편에겐 저 불필요. 새로운 가족 위에 제거할 걸림돌. 그럼 기억 돌아온 석 달 동안 제가 애타게 찾을 때 당신 젊은 여자 토끼 같은 아이와 행복하게. 네. 남편 고개 숙여. 미안해. 미안하다고. 웃음 나와. 비웃음. 30년 산 아내 미친 듯 찾아 헤맬 때 다른 여자 침대에서. 서진아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 할 때 다른 아이 아빠 소리 듣고 얼굴 창백.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 목소리 커져. 카페 사람들 쳐다봐도 신경 안 썼어요. 새로운 가족과 행복할 때 저 교통사고 나고 정신과 상담받고 미친 여자 취급받으며 살았어. 소리 좀 낮춰. 소리 낮추라고? 지금? 분노 폭발. 일어섰어요. 더 있을 수 없어. 알겠어요. 이제 명확해졌네요. 어디가? 당신 알 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와서 걱정. 새로운 가족 피해갈까? 할 말 못해. 걱정 마세요. 당신 행복 방해 안 되게 사라질게요. 정말 안도감 스쳐. 그 표정에 마지막 희망 무너져. 네, 정말 차가운 미소.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 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다시 재활용 못하게. 카페 나와.
바람 차갑게 스치지만 마음 더 차가워. 이제 끝.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 없어. 휴대폰 꺼내 박비서님. 박비서님, 법무팀 연락해 이혼 전담 변호사 알아봐줘요. 최고 실력자. 그리고 사립탐정 고용, 불륜 전담 유명한 사람으로. 전화 끊고 아파트 바라봐. 강도연 씨,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머리카락 날려도 개의치 않아. 복수는 차갑게 계산해서 해야 하니까. 카페 나온 직후 변호사 사무실 향해 강남 고층 빌딩 최상층 법무법인 송정, 이혼 전담 김정민 변호사 상담. 50대 중반 카리스마 여자, 날카로운 눈빛 단호 말투. 한서진 대표님. 기사에서 봤어요. 화장품 업계 대단하시다고. 감사.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이혼 소송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설명. 실종, 3년 기다림, 충격 진실, 표정 굳어. 정말 어이없네요. 중혼 상태로 3년. 네. 급선무는 집 문제. 새 가족 빼앗는 거. 이혼 소송하며 집 가져올게요. 가능해요? 물론 불륜 저지르고 아이까지. 법적으로 유리. 위자료도 상당액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 안 돼. 그것보단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알겠어요. 위자료보단 재산 분할집, 유권 집중. 상담 마치고 마음 가벼워. 법적으로 유리 확신. 하지만 더 큰 결심. 남편 일 겪고 일에 매진해야겠다고. 남편 다른 여자 갔는데 일까지 없으면 무너질 듯. 사업 마지막 자존심. 남편 버렸지만 성공은 빼앗기지 않아. 다음 주부터 미친 듯 일. 새 제품 라인 개발. 안티에이징, 민감성 피부, 남성 라인. 사장님 무리 아니에요? 한꺼번에 출시하면 괜찮아요. 지금 기회. 시장 선점. 경쟁사 따라올 수 없게. 미디어 적극. TV 출연 제품 소개, 홈쇼핑 직접 판매. 안녕하세요. 한서진 화장품 대표 한서진입니다. 오늘 소개는 3년 연구 안티에이징 크림, 카메라 앞 당당. 시청자 반응 뜨거워. 대표님 직접 나오니 믿음 가네요. 방송 끝 판매량 예상 초과. 대박, 1시간에 한 달치 팔렸어요. 추가 생산, 다음 일정 잡아. 속 뿌듯. 이 분야 인정받는 느낌. 언론 인터뷰 적극. 3년 만에 성공 비결, 끊임없는 도전. 안주 안 하고 새거 시도. 고객 니즈 파악, 제품 진심 담아. 앞으로 계획, 해외 진출, 내년 미국, 유럽. 기사 나간 후 연락 늘어. 투자, 콜라보, 강연. 사장님 바쁘시겠어요. 스케줄 꽉. 괜찮아요. 바쁜 게 좋아. 바쁘면 남편 생각 여유 없으니까. 밤늦게 회사, 주말 출근, 신제품 회의. 그런 날 예상치 못한 전화. 남편. 연락 안 할 듯 차갑게 끝냈는데 처음 받지 않으려. 하지만 궁금. 혹시 변호사 연락. 여보세요? 서진 나야. 어색. 네. 무슨 일? 좀 만날 수 있을까? 만나 뭘? 이야기할게. 무슨? 할 말 다 한 듯. 제발 한 번만. 간절, 이상. 차갑게 이혼하자던 사람이 왜 갑자기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시잖아. 복잡한 상황 생겼어. 어떤? 전화론 어려워.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카페. 알겠어요. 전화 끊고 생각.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간절할 리 없어. 성공하라 다시 오려나? 아니면 법적 문제. 내일 만나보면 알지. 하지만 확실. 더 이상 나약한 한서진 아니야. 주도권 재개. 이번 기회 확실히 선 그을게. 남편 잘못 판단 깨닫게. 내일 기다려줘. 새 한서진 보여줄 기회. 다음날 오후 3시 카페. 긴장 안 해. 냉정. 명품 정장, 완벽 메이크업. 들어서니 사람들 쳐다봐. TV 자주 나와 알아보는 듯. 남편 구석 앉아. 멀리서 초췌. 3년 전보다 늙어. 다가가자 일어나. 와줘서 고마워. 앉으세요. 차갑게. 커피 뭐. 아메리카노. 주문 갔다 와. 그 사이 휴대폰 메시지 확인. 회사 급한 연락. 요즘 TV 자주 보더라. 대단해졌구나. 그래서 만나자고. 냉소. 아니야. 사실. 멈춰. 말하기 어려운 듯. 빨리 말하세요. 바빠요. 실제 바빠. 오후 미팅. 윤정이한테 문제 생겼어. 윤정 김간호사. 무슨 소희 아빠 생부 나타났어. 생부. 예상 못해.
죽은 줄 알았는데 별거 상태였대. 나보다 젊고 30대 중반. 그래서 그 남자 합치자고 연락. 문제는 윤정이 아이 위에 생부화하고 싶대. 웃음 나올 뻔. 아이러니. 저 버리고 다른 여자 선택했는데 그 여자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그래서 어쩌려고. 담담. 서진아. 손 잡으려 해 뺐어요. 제발 받아줘. 뭐?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예전처럼. 기억 잃어 혼란해서 실수. 어이가 없어. 다른 여자 차이니 저로. 그리고 딸 소원이. 그 아이가 처음 아빠라더니 생부만 나고 아저씨라고. 진짜 아빠 나타났다고. 상처받았나 봐. 그래서 제게 서진아 너밖에 없어. 바보였어. 이제 깨달아. 너 진심 사랑했는데 몰라봤어. 가만히 봤어요. 후회하는 듯. 늦었어요. 뭐? 너무 늦어. 당신 저 버렸을 때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3년 미친 듯 찾아다녔고 돌아와서 이혼 통보. 그때 제 마음 신경 안 썼잖아. 이제 차인이 돌아오자고. 편리하게. 얼굴 창백. 참고로 저도 변했어요. 가방에서 명함. 한서진 화장품 대표이사 한서진. 이제 이게 제 정체성. 명함 보고 눈 커져. 대표이사. 네, 5천억가치 회사 대표. 당신 저 버린 사이 성장했어요. 이제와 돌아오자고. 처한 상황 어려우니. 일어났어요. 죄송. 이미 당신 없는 삶 적응했어요. 훨씬 행복해요. 제발. 팔 잡으려 피했어요. 하나 더. 돌아서서. 다른 여자 차버리니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아시겠어요? 충격 스쳐. 저도 3년 느꼈어요. 당신 차례. 카페 나와. 가슴 시원. 속 후련. 남편 이혼하는 모습에 성장 실감. 절대 받아주지 않아. 남편 선택 결과 책임져야. 차 타. 회사 향해. 미팅 늦을 수 없어. 운전하며 생각. 남편 당한 일 기분 나쁘지 않아. 자업 자득. 이제 모든 끝. 남편 인연, 마음 상처. 새 시작할 시간. 얼마 전 입주한 회사 사옥에서 커피 마시며 서류 검토. 15층 건물 전체 우리 회사. 최상층 제 사무실. 한강 내려다보는 전망 장관. 한서진 화장품 간판 밤마다 빛나. 성공 상징. 서류 보니 놀라운 수치. 이번 분기 매출 200% 증가. 대단해. 만족 미소. 그때 휴대폰. 김정민 변호사님. 네. 대표님 시간 되세요. 심각. 네, 무슨 일? 큰일 났어요. 큰일. 남편 변호사 고용. 네? 그럴 리 없는데. 재산 5천억 중 절반 달라고. 머리 하얘. 커피잔 떨려. 2,500억 재산 분할. 위자료 10억. 별도. 미쳤나? 어떻게? 남편 변호사 주장 가관. 사업 시작 때 정신적 경제적 지원 있었다고. 지원? 네. 성공의 내조 결정적. 어이없어. 실종 후 성공인데 내조. 그 부분 반박. 기억상실 고통받는 동안 사업 몰두했다고. 그리고 정신적 피해 주장. 차갑게 거절해 우울증. 정신적 피해? 일어났어요. 화나 앉아있을 수 없어. 법적으로 터무니없지만 소송 제기 이상 대응해야. 남편 변호사 누구? 박철우. 재산 분할 전문. 치열한 싸움 될 듯. 전화 끊고 생각. 복수 떠나나 지키는 싸움. 처음 단순 이혼이었는데 이제 피땀 흘린 것 지켜야. 2,500억. 절반. 절대 안 돼. 박비서 불러. 당장 긴급회의. 어떤 분들? 법무팀 전체. 회계팀장. 사립탐정 연결. 지금? 네, 남편 모든 것 파헤쳐. 김 간호사 동거, 재정 상황 다. 알겠어요. 1시간 후 회의실. 여러분 급히 부른 이유. 설명. 재산 요구, 위자료. 사장님 말 안 돼? 그렇죠, 대응해야. 주장 반박 자료 준비. 네, 회계팀 회사 설립부터 재정 정리. 남편 기여 미미 증명. 네. 사립탐정 통해 불륜 입증 자료. 김 간호사 동거. 아이 친자처럼 모든 것. 회의실 조용. 단호함 느껴. 사장님 힘든 싸움. 괜찮아요. 이룬 것 지킬게. 언론 대응 준비. 소송 알려지면 이미지 타격. 알겠어요. 회의 끝 혼자 남아. 한강 바라보며. 이렇게 될 줄 몰라. 처음 복수였는데 남편 이런 식. 성공 보고 욕심. 어쨌든 물러서지 않아. 이길 자신 있어. 진실 제 편. 더 이상 나약한 한서진 아니니까. 근 1년 지났어요.
법정 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높은 천장 엄숙, 인생 결정되는 곳, 방청석, 기자, 구경꾼 가득, 성공 여성 기업인 이혼 소송 관심, 남편 변호사 박철우 악날, 50대 중반 날카로움, 승률 90%, 한서진 씨 남편 실종 후 사업 몰두, 법정 주장, 제 쪽 힐끔 비아냥, 남편 찾지 않고 돈벌이만, 방청석 웅성, 주먹 꽉, 남편 돌아와 도움 요청 때 차갑게 거절, 부부 의무 저버림, 재판장 안경 고쳐 서류봐. 하지만 저도 준비 철저. 재판장님 한서진 대표 사업 본격 시작 실종 후, 김정민 변호사 차분 단호, 40대 초반 날렵, 이혼 소송 떠오르는 별, 서류 바스락, 사업 자금 개인 대출 투자, 남편 기여 없음, 모든 재정 자료 제출, 통장 사본, 대출 서류, 투자 계약, 3년 기록, 남편 고개 떨궈, 제 시선 피해, 또한 강도연 씨, 김윤정 씨와 동거 중혼 상태, 사립 탐정 자료 공개, 스크린 사진, 김 간호사와 찍은 아이와 놀이공원, 가족 사진, 방청석 탄성, 어머나 가슴 아파, 사진 속 남편 행복해 보여, 저와 있을 때보다, 명백, 불륜, 혼인 파탄 책임 강도연 씨, 남편 얼굴 창백, 손으로 얼굴 감싸 충격받은 듯 박철우 당황, 서류 뒤적, 재판장님 기억 상실 상태, 정상 판단 못해. 그럼 기억 돌아온 후 왜 연락 안 해? 김정민 날카롭게, 공기 팽팽. 재판장 앞으로 숙여, 강도연 씨 석 달 전 기억 돌아왔다. 진술, 그 기간도 동거, 결정적 증거, 상인 증언, CCTV, 학교 서류 보호자 등록, 생활비 송금, 학용품 영수증, 가족여행 예약, 이중생활 숨길 수 없어. 놀이공원 사진 충격, 아이 어깨 태우고 웃는, 제가 보고 싶던 모습, 눈물 맺혀, 분노 슬픔 모르겠어. 박철우 마지막, 한서진 성공, 남편 희생위, 목소리 높여, 가정 지킬 동안 사업 전념, 가정 지켰다고? 이번엔 저 직접, 일어나, 재판장님, 저 3년 혼자 살았어요. 방청석 조용, 남편 다른 여자와 교통사고 입원 때 정신상담 때 남편 없었어요. 남편 고개 더 숙여, 어깨 떨려, 다른 여자 품에 성공 보고 절반 달라? 말이 돼요? 재판장 고개 끄덕, 마지막 결정타, 강도연 씨 김윤정 아이 지출 3천만 원, 서류 제출, 학용품 용돈 학원비 아이요, 다른 가정 가장 역할, 영수증 스크린, 배신 증명, 박철우 반박 없어, 포기 표정, 휴정 요청, 휴정 중 남편 다가와 비틀거리, 서진아 제발, 떨려, 뭐? 이렇게 하지 마. 아무것도 안 남아. 당신 선택, 길, 제발 조금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안 돼. 재판 재개, 재판장 망치, 판결, 강도연 재산 분할 기각, 남편 어깨 떨어져, 무너진 모습, 위자료 기각, 박철우 고개 저어, 강도현 불륜 한서진 위자료 인정, 5천만 원 지급, 완전 승리, 방청석 박수, 기자 카메라. 하지만 기쁘지 않아, 가슴 텅 비어, 혼인관계 해소, 망치 내려, 30년 결혼 끝, 법정 나오며 김정민, 대표님 완벽 승리, 언론 좋을 듯, 감사. 하지만 감정 소용돌이, 분노한도 연민, 남편 벤치 앉아 머리 감싸, 떨려, 울고 있는 듯, 박철우 사라져, 패배 의뢰인 관심 없나, 저 지나가려, 서진아, 눈 빨개. 뭐? 정말 한 푼도 안 되나? 안 돼. 가슴 한 구석 아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집돈, 당신 문제. 원룸 보증금 1,000만이라도. 안 돼. 왜 마음 무거워. 서진아 제발 30년. 당신 김 간호사 가세요. 윤정이는 이미 재결합. 연락 안 받아. 동정인지 복수만족인지. 소은이도 아저씨라고 진짜 아빠 나타났다고. 다른 방법 찾으세요. 그만하세요. 더 말 없어요. 뒤로 하고 걸어. 부르는 소리 들려도 안 돌아봐. 흔들릴까봐 차 타. 사무실 향해. 백미러 남편 벤치에 앉아. 무너진.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박비서 보고. 사장님 강도현 그 항 들어왔어요. 뭐? 80 넘어 대게. 시어머님 댁에 아이러니. 저 못살게 굴던 분.
아이 못 낳는 며느리라고. 네, 갈 곳 없어 그런가. 시어머님 화나셨다고. 김 간호사는 생부와 잘 산다고 연락 안 받음. 모든 끝. 와인 마시며 한강 봤어요. 승리지만 허무. 분노 복수심 사라지니 공허. 그런데 박 비서. 사장님 내일 미국 바이어 미팅. 글로벌 진출. 아, 맞아. 새 기회. 다음 주 재단 설립 변호사 만나. 재단. 생각만 하던 자선. 마음 불씨 타오르기. 이제 새 시작. 과거 상처 없고 그림자 없고 제 인생. 서울 야경 새롭게. 이제 시작이야. 미소. 복수 끝. 제 인생 살 시간. 이혼 판결 후 2달. 회사 최상층 회의실 발표 준비. 한강 평온. 제 마음 닮아. 사장님 기자 도착. 카메라 준비. 거울 정장 정리. 오늘 내용 제 인생 방향 결정. 기자 간담 회장. 플래시 터지지만 긴장 안 해. 차분. 안녕하세요. 한서진 화장품 대표 한서진. 중요한 발표로 자리 마련. 기자 집중. 오늘 한서진 재단 설립 공식 발표. 웅성. 개인 성공 사회 나누고 싶어. 같은 상황 여성 도움. 책임감 따뜻한 무더. 첫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 지원. 스크린 내용. 복지센터 연계생활 지원 화장품 키트 정기 배포. 클렌저 보습제 선크림 기본 스킨케어. 취약계층 엄마 아이 무료. 기자 질문. 규모? 연간 200억 시작. 전국 5천 가정. 논란 표정. 상당액. 두 번째 임산부 스킨케어. 감정 담겨. 임신, 출산 민감 피부 산모 전문 키트 교육. 산부인과 협업 무료 상담 제품 지원. 설명대 뭉클. 경험 안 했지만 소중함 알아. 마지막. 불임 고통 여성 희망의 시야 펀드. 조용. 불임 치료 상담비 검사비 시술비 지원. 연간 50억 매년 1,000명. 목소리 떨려. 과거 제 자신 위한. 심사 공정. 경제 어려움 우선. 기자. 개인 경험 영향? 네, 아이 갖고 싶었지만 못 가졌어요. 아픔 알기에 도움 주고 싶어. 숙연해. 사업 성공보다 소중한 것 깨달아. 다른 삶 변화시켜야 의미. 간담회 끝 사무실. 박 비서. 반응 뜨거워. 지원문에 쏟아져. 하나 더 강도연 관련. 마음 복잡. 어떤? 부모님 댁도 힘들어진 듯. 노인복지센터 상담 왔대요. 갈 곳 없네. 사장님 어떻게? 한참 생각. 복수 끝. 충분 대가 치렀고 저 결과 얻었어. 길거리 낳는 건 안 원해. 김 변호사 연락해 작은 전셋집 알아봐. 논란. 하지만 동정 아니에요. 인도적 최소 조치. 불필요 분쟁 막기. 알겠어요. 변호사 통해 처리. 직접 만나지 않아. 네. 며칠 후 김 변호사. 대표님 강도현 전셋집 마련. 원룸지만 생활 가능. 감사. 반응 어땠나? 고마워하시고 만나 인사드리고 싶대. 아니요. 만날 필요 없어요. 이로 모든 일 정리됐다고 전해. 알겠어요. 그렇게 2년 끝. 한 달 지나 재단 본격 시작. 첫 지원 대상자 만남. 서울복지센터 키트 전달식.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엄마 손잡아. 이런 제품 사려면 한 달 용돈 다 써요. 괜찮아요. 필요한 분께 당연. 웃음. 대표님 덕분 아이들도 좋은 제품. 고맙습니다. 가슴 뭉클. 성공 기쁨보다 커. 불임 치료 프로그램도 한서진 대표님 감사. 첫 수혜자 30대 여성. 5년 치료 비용 포기하려 했어요. 지원 덕 희망. 손잡아. 꼭 좋은 결과. 네, 성공의 소식 전할게. 그런 일 계속 제 일상 바뀌어. 사업 성장지만 관심재단. 글로벌 순조. 미국 유럽 반응 뜨거워. 사장님 해외 매출 국내 넘어섰어요. 외국 방송 재단 취재 요청. 전 세계 관심. 개인 복수에서 세계적 관심. 늦은 밤 펜트하우스 재단 보고서. 첫 분기 실적, 감사 편지, 개선 방안. 한 편지 울려. 재단 지원받아 치료받은 김영희입니다. 어제 임신 소식. 꿈 같아요. 대표님 없었으면 불가능. 아이 태어나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사. 편지 읽으며 눈물. 기쁨 눈물. 창밖 한강 야경 반짝. 예전 복수 다짐했는데 이제 희망. 회사 간판 보이지만 재단 이름 더 의미. 제 성공 다른 희망 돼. 휴대폰 메시지. 박 비서. 사장님 내일 새 지원자 만남.
오후 해외 투자자 화상. 바쁘지만 행복. 한강 불빛 물결 반사 아름다워. 손에 감사 편지 사진. 아이 가진 엄마 미소. 치료 여성 희망 눈빛. 제 눈빛 복수심 승리 흥분 없어. 차갑지만 따뜻한 결의. 복수 끝. 남편 작은 집 새 시작할 거예요. 김간호사 생부와 행복할 거고. 저는 성공으로 다른 삶 바꿔. 서울 야경 보며 이거 진짜 승리구나. 복수보다 달콤, 성공보다 의미 있는 승리. 천천히 불빛 속 걸음. 내일 누군가 희망 되줄 하루 기다려. 새로운 한서진으로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과 희망은 소중하니 건강히 지내시며 따뜻한 날들 보내세요.